뭐 하는 거예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입구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소파에 앉은 지민이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울어서. 지민이 당황하며 옷을 여미려 했지만 제이든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이게, 이게 뭔가요? 알렉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충격과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아이가 분유를 안 먹어서, 계속 울기만 해서.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당신, 당신이 제 아들한테. 알렉스의 말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이든이 이렇게 조용한 건 아내가 죽은 후 처음이었거든요.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세요. 제이든이, 제이든이 편안해 보여요. 3일 전, 시애틀의 11월은 언제나 우울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덮여 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 계속되죠. 하지만 지민 김에게는 날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었거든요. 시애틀 어린이병원 3층 혈액암 병동. 지민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2살 딸 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아서 병원 가운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작은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 창백했죠. 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민이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병실 안에서는 지민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아윤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3주 전 한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딸의 급박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엄마, 아윤이가 백혈병이래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어머니는 모든 걸 제쳐두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해본 적 없는 분이 혼자서 미국까지 온 거였죠. 지민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의사 선생님이 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치료비가 20만 달러라는 거였어요. 20만 달러. 입 밖으로 중얼거린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지민의 통장에는 겨우 3천 달러가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나마도 아윤이 응급실비와 초기 검사비로 대부분 나간 상태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 재무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윤이 양의 치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골수이식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긴 한데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에요. 환자 부담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민은 벽에 기대어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대략 15만에서 20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료진과 상의해서 분할 납부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 브래든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브래드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민은 파트타임으로 한국어 과외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민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브래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민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귄 지 4년이나 됐잖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애 키우는 건 장난이 아니야.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브래드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민이 임신 3개월째였을 때였어요. 브래든이 짐을 싸들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미안해, 지민아.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브래든, 우리 이야기해보자. 천천히 해결할 수 있어. 이미 결정했어. 아파트 계약은 내 명의로 옮겨놨고 당분간 월세는 내가 낼게. 그리고 정말로 떠났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처음 2달만 들어오고 끊어졌죠. 지민은 혼자서 아윤이를 낳고 키웠어요. 힘든 나날들이 계속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와 지민 옆에 앉았어요. 아윤이께서 엄마 찾더라. 네, 지금 들어갈게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윤이는 씩씩한 아이야. 꼭 나을 거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아윤이가 잠든 후 지민은 간병인 의자에 앉아 인터넷을 뒤졌어요. 고액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의료비 대출, 크라우드 펀딩. 모든 걸 찾아봤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파트타임 한국어 과외로는 한 달에 $1,500가 고작이었어요. 여러 채용 공고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긴급 채용, 가정관리사 출퇴근 급여월 $4,500, 일세 남아 돌봄 포함 경험자 우대 즉시 시작 가능. 급여가 다른 가정부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아마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모양이었죠. 지민은 망설였어요. 아윤이를 두고 다른 집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일을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 가정부 일이요. 급여가 괜찮아서.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딸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셨겠죠. 그래. 엄마가 아윤이는 잘 돌볼 테니까. 고마워요, 엄마. 지민은 바로 그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나왔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관리사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도 가능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봬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아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윤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꼭 낫게 해줄게. 약속해. 아윤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지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은 메이시 백화점에서 산 유일한 정장을 입고 벨뷰 지역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현대식 2층 집이 나왔습니다. 잔디도 잘 정돈되어 있고 차고에는 BMW와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장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었어요. 지민 김 씨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빨래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정신없네요. 저는 알렉스 톰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는 위에서 자고 있어요. 제이든이라고 해요. 13개월 된 남자애입니다. 알렉스는 지민을 부엌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인터뷰라기보다는 급한 사람이 급한 사람 만나는 분위기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벌써 세 번째 가정부를 구하는 거예요. 제이든이 사람을 가려서 어떻게 가린다는 뜻인가요? 계속 울어요. 밤낮 없이 분유도 잘 안 먹고 다른 사람이 안으면 더 심하게 울고 알렉스의 목소리에 지쳐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이든 나타가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 남자도 자신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제 딸도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도 괜찮아요. 그 순간 위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렉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작됐네요. 이제 새벽까지 울 거예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윤이가 아플 때와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올라가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2층으로 올라가니 아기 방이 있었어요. 작은 침대에서 1살 남자아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안으려 하면 더 심하게 울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도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내일부터 출근하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알렉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민은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병원에 있는데 다른 집 아이를 돌봐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윤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첫 출근 후 3일째. 다음 날 아침 7시 지민은 알렉스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제이든이 울긴 했지만 그럭저럭 달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이든이 분유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에 갖다 대면 고개를 돌리고 억지로 먹이려 하면 다 뱉어버렸죠.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제발 그만 울어줘.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벌써 2시간째 제이든이 울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병원에 있는 아윤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지민의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옷이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모유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윤이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모성의 본능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지민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이든의 울음소리가 더 절박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지민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제이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옷을 풀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이든이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손으로 지민의 옷을 꼭 잡고 마치 진짜 엄마를 만난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든? 지민 씨? 알렉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거였어요. 지민은 얼어붙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알렉스는 거실 입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지민은 소파에서 얼어붙어 있었죠. 제이든만이 평화롭게 젖을 빨고 있었어요. 저
저는 지민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옷을 여미려 했지만 제이든이 놓치지 않으려고 작은 손으로 꼭 잡고 있었거든요. 알렉스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오래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네. 제이든이 분유를 안 먹어서 너무 오래 울어서 그래서 알렉스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제이든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지민 씨, 이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둘게요. 지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제이든을 봐요.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제이든은 엄마가 죽은 후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지민의 옷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고 때때로 작은 한숨 같은 소리를 내며 만족해했죠.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병원에 있다고 하셨죠? 2살이에요. 아윤이라고 해요. 백혈병으로. 지민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네, 아직 모유가 나와요. 아윤이를 못 본 지 사흘이 됐는데도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다는 듯이요. 제이든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레이첼이 출산 중에 대출혈이 있었어요. 알렉스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잃었죠. 제이든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민은 조용히 들었어요. 제이든이 여전히 젖을 빨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이든은 분유만 먹었어요. 하지만 잘 먹지 않았죠. 계속 울고 잠도 잘 안 자고 의사는 별 문제 없다고 했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외로웠다고요? 엄마를 찾았을 거예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따뜻함을. 분유는 배는 채우지만 마음은 채우지 못하잖아요. 알렉스는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모성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딸은, 아윤이는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치료비가 20만 달러예요. 20만 달러? 네.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완치될 수 있대요. 알렉스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20만 달러는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지민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제이든이 젖을 다 먹고 지민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어요. 작은 한숨을 쉬며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등을 토닥여줘야 해요. 트림을 시켜야 하거든요. 지민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민이 제이든을 일으켜 세워 어깨에 기대게 한 후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곧 제이든이 작은 트림을 했고 그제서야 완전히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알렉스가 감탄했어요. 한 달 동안 제이든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지. 지민이 제이든의 등을 계속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민 씨, 네, 계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알렉스를 봤어요. 네, 제이든한테 계속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에 맞는 보상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이런 일은 뭐예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알렉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이든은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어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집 아이한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알렉스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 딸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 20만 달러는 제이든의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 해요? 제이든이 웃는 걸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당신이 온 후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편안해하는 모습을 봤고요. 알렉스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제가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작이었어요. 제이든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그래요. 당신은 엄마예요. 제이든에게 필요한 엄마. 제이든이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지민의 품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요. 조건이 있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윤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아이가 완치되면 저는 원래 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급여도 원래대로 받을게요. 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럼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제이든을 잘 돌봐드릴게요. 지민이 제이든을 알렉스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아이가 깨어날 것 같아서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제이든 방으로 데려다 주실래요? 조심히요. 지민이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알렉스가 뒤따라왔죠. 제이든을 침대에 눕히는 지민의 모습을 보며 알렉스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잘 자, 제이든. 지민이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에서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로 도우는 거죠. 제이든도 아윤이도 건강해질 거예요.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이 조용했어요. 제이든이 울지 않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시애틀 어린이병원 아윤 김 백혈병 치료비 지원.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윤이를 지켜봤어요. 지민아, 오늘 기분이 좀 다르네? 네. 뭔가 희망적으로 보여. 아윤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우리 아윤이는 꼭 나을 거야. 지민은 아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제이든을 안았던 손으로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한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 한 아이는 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은 두 아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지민이 속삭였어요. 아윤이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모르게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알렉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이든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거실에서 옹알이 소리가 났어요. 알렉스가 제이든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민 씨 와보세요. 알렉스의 목소리에도 활기가 있었어요.
어젯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민이 다가가자 제이든이 팔을 뻗었어요. 마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지민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이든은 즉시 지민의 목에 얼굴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밤새 어땠어요? 지민이 물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새벽 5시까지 푹 잤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에요. 알렉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한층 옅어진 것 같았죠. 그날부터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민은 오전에 집안일을 하고 제이든이 배고파하면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게 제이든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이든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보채고 울었는데 이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지민을 따라다니며 옹알이를 했어요. 잠도 훨씬 깊게 잤죠. 마마, 마마. 어느 날 오후 제이든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소리를 냈어요. 지민을 보며 팔을 뻗으면서요. 지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윤이도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자신이 제이든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알렉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했어요. 제이든이 지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오늘 제이든이 뭐 했어요? 알렉스가 매일 집에 들어오면서 묻는 첫 마디였어요. 장난감 블록을 쌓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잘 안 되지만요. 지민이 대답하면 알렉스는 즉시 제이든에게 가서 같이 놀아줬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진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알렉스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뭐 생각하세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민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이든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지민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단순히 일시적인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이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말이 되면 알렉스는 지민과 제이든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윤이는 어때요? 알렉스가 어느 주말 오후에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알렉스가 치료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아윤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알렉스가 말했지만 왠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아윤이가 완치되면 지민이 떠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민도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이든과 이렇게 가까워진 지금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지민이 알렉스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알렉스가 한국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이 계약서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지민이 알렉스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디가요? 여기 이 부분. 의미가 좀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원래 한국어 의미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민이 자세히 설명해 주자 알렉스는 놀랐어요. 전문 번역 업체에서 한 건데 당신이 더 정확하네요. 그날부터 알렉스는 한국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마다 지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민은 가정부 일뿐만 아니라 번역과 통역도 도와주게 됐죠. 당신 실력이면 번역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알렉스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윤이 때문에 정규직은 어려워요. 시간이 불규칙하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민은 생각해 봤어요. 번역 일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지민은 가정부 일과 함께 번역 일도 시작하게 됐어요. 알렉스의 회사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지민이 도와주는 거였죠. 지민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서 번역했거든요. 알렉스의 한국 사업이 더 원활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민 씨 덕분에 한국 거래처와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알렉스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은 정말 다재다능해요. 아이도 잘 돌보고 번역도 완벽하고. 지민은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이드는 나날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지민만 보면 웃음을 터뜨렸고 지민이 없으면 찾아다녔어요. 완전히 지민을 엄마로 받아들인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제이든이 갑자기 열이 났어요. 지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계속 안아서 달래줬죠. 알렉스가 급히 집에 왔을 때 제이드는 지민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열이 많이 내렸어요. 아마 감기 기운인 것 같아요. 지민의 차분한 대응에 알렉스는 감동했어요. 만약 지민이 없었다면 자신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제이든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열이 다시 오를까봐 걱정됐거든요. 알렉스도 함께 깨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볼게요. 알렉스가 말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이든이 깨면 저를 찾을 거예요. 새벽 3시쯤 제이든이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즉시 안아서 달래주자 아이는 금세 진정됐어요. 그리고 지민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죠. 알렉스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지민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제이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도 지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이든의 열이 완전히 내렸어요. 지민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죠. 정말 고마워요. 알렉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민이 대답했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에게 제이드는 단순히 돌봐주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알렉스도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지민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고 알렉스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라는 벽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름답고도 조심스러운 감정들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지민이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렉스는 회사에 있었고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던 지민은 당황했어요. 급하게 옷을 여미고 제이든을 안은 채 문을 열었더니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플래티넘 블론드 머리, 명품 핸드백,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한눈에 봐도 상류층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베이비시터이신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가정관리사예요.
혹시 누구신지. 아, 죄송해요. 저는 에밀리 블레어예요. 레이첼의 절친이었죠. 알렉스는 집에 있나요? 지민은 즉시 긴장했어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이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계세요. 오후 6시쯤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제이든과 함께 기다려도 될까요? 이 아이를 보러 온 거거든요. 에밀리가 제이든에게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즉시 지민에게 더 가까이 붙었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반응이었죠. 제이든, 이모야. 기억 안 나니?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제이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민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지민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예전에는 저를 좋아했는데 에밀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죠. 어쨌든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지민은 에밀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계속 울고 있었고 지민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여기저기 흩어진 제이든의 장난감들, 소파 위에 수유용 쿠션, 테이블 위에 젖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았죠. 집이 좀 아이 냄새가 나네요. 에밀리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지민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제이드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지민은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해야 했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는데 제이드는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낯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이드는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밀리가 가까이 올 때마다 더 심하게 울었죠. 지민은 어쩔 수 없이 제이든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먹여주며 달랬어요. 에밀리는 혼자 거실에 남아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 책장에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마치 탐정처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혹시 여기서 얼마나 일하고 계세요? 에밀리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그 사이에 제이든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예전보다 살도 오르고 표정도 밝아지고 아이가 적응한 것 같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에밀리의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보통 베이비시터들은 오래 못 버티던데 제이든이 까다로워서요. 당신은 특별한 방법이 있나 봐요?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이의 마음이요? 에밀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식으로요? 지민은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모유수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많이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 에밀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뭔가 수상한 걸 찾아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알렉스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에밀리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것 같았어요. 에밀리, 왜 여기 있어? 알렉스, 오랜만이야. 제이든 보고 싶어서 왔어. 에밀리가 밝게 웃으며 알렉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알렉스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깜짝 방문이 더 재미있잖아. 그런데 새로운 베이비시터가 있더라. 꽤 젊네. 알렉스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은 제이든을 안고 서 있었는데 아이는 아빠를 보자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지민 씨는 가정관리사예요. 제이든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 가정관리사라. 에밀리가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한국 분이신가요? 네. 영어도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가정부 일을 하시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민은 당황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에밀리, 그런 질문은 알렉스가 말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먼저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제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고민했을 테니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레이첼 이야기가 나오자 알렉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레이첼 이야기는 하지 말자. 왜? 레이첼은 내 절친이었어. 그리고 제이든의 엄마였고, 내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게 이상해? 에밀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알렉스, 솔직히 말해. 1년 넘게 베이비시터들이 계속 바뀌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한국 여자가 와서 제이든을 돌보고 있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 지민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에밀리의 말투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뭐가 이상해? 알렉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글쎄, 제이든이 이렇게 빨리 적응한 게 신기하다는 거지. 보통은 시간이 걸리잖아. 지민 씨가 아이를 잘 돌봐주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돌봐주는데? 에밀리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지민은 긴장했어요. 혹시 모유수유 사실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평범하게 돌봐줘.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평범하게. 에밀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이든이 이렇게 살이 오르고 잘 자는 이유는 뭐야? 분명히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지민과 알렉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정성껏 돌봐주는 거야. 알렉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성이라. 에밀리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지민은 피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레이첼의 친구로서 제이든을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에밀리, 걱정하지 마. 방해하지 않을게. 그냥 제이든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에밀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갈게. 제이든, 이모가 또 올게. 에밀리가 제이든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지민에게 더 꽉 달라붙었어요. 에밀리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쳤어요. 곧 친해질 거야. 에밀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 사람이 레이첼의 친구였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학 때부터 친했어. 하지만 알렉스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레이첼은 에밀리를 좋아했지만 에밀리는 좀 복잡했어. 알렉스의 설명은 애매했지만 지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레이첼뿐만 아니라 알렉스에게도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리요. 자주 올 거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레이첼의 친구니까. 하지만 알렉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의 방문이 지민과 제이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염려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가서도 에밀리 생각을 했어요. 그 여성의 날카로운 시선, 의심하는 듯한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제이든이었어요. 아이가 에밀리를 그렇게 거부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니까요. 지민은 알 수 있었어요. 에밀리 블레어라는 여성이 자신과 제이든, 그리고 알렉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은 아닐 거라는 걸요. 에밀리의 첫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민은 평소처럼 제이든을 돌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지민이 제이든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알렉스가 집에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알렉스? 일찍 왔네. 에밀리의 목소리였어요. 지민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급하게 옷을 여미려 했지만 제이든은 아직 수유 중이었고 에밀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제이든, 이모 왔어. 에밀리가 거실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민이 소파에서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지민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이든만이 평화롭게 젖을 빨고 있었죠. 이게 뭐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지민은 급하게 옷을 여미려 했지만 제이든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이에게는 아직 수유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명? 지금 남의 집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있는 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민은 제이든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든이 분유를 안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정신이 나간 거야? 에밀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것을 보고 지민은 당황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렉스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리고 아동보호 서비스에도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야.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제이든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돌본다고? 당신 아이도 아닌데 젖을 먹인다고? 에밀리의 목소리에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바로 그때 알렉스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에밀리의 긴급 연락을 받고 회의를 중단하고 온 거였죠. 무슨 일이야? 알렉스가 거실로 들어오자 에밀리가 지민을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제이든한테 젖을 먹이고 있었어. 알렉스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어요. 지민이 당황해하고 있고 제이든은 여전히 지민의 품에서 편안해하고 있다는 거요. 알렉스, 설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알렉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고 있었어. 뭐? 제이든이 분유를 거부해서 지민 씨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도와준다고? 이게 도움이야? 이건 비정상적이야.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제이든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제이든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에밀리의 큰 목소리에 놀란 거였죠. 에밀리, 목소리 좀 낮춰. 제이든이 놀라잖아. 놀란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레이첼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에밀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레이첼 이야기는 하지 마. 알렉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레이첼은 제이든의 진짜 엄마였어.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잖아.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야. 제이든을 살리고 있어. 알렉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살린다고? 알렉스, 정신 차려. 지금 제이든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 에밀리가 제이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언젠가 떠날 거잖아. 자기 딸 치료 끝나면 사라질 거야. 그때 제이든은 어떻게 돼? 또 한 번 엄마를 잃는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해 봤어?
알렉스,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 에밀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였어요.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걸 용납했을 것 같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밀리의 말이 날카롭게 찔렀거든요. 정말로 지민은 아윤이가 완치되면 떠날 예정이었어요. 레이첼 이야기는 하지 마. 알렉스가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왜? 사실이잖아. 레이첼은 제이든의 진짜 엄마였어.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어. 이게 맞는 일이야? 에밀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어요.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엄마 행세를 한다는 말에 상처받았거든요. 저는 엄마 행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남의 집 아이한테 젖 먹이는 게 뭐야? 사랑이에요. 지민의 대답에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이든이 아파서 울 때, 배고파서 울 때, 무서워서 울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 딸 아윤이도 아픈데 이 아이까지 아프게 둘 수는 없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제이든도 소중한 아이예요. 제 딸만큼이나요. 그 순간 제이든이 마마라고 말하며 지민을 보고 웃었어요. 완전히 진정된 모습이었죠.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제이든이 상처받을 거야. 에밀리, 그러지 마. 알렉스가 말했지만 에밀리는 계속했어요. 안 돼. 레이첼의 아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자랄 수는 없어. 누가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또 버림받고. 이게 정말 제이든을 위한 거야? 에밀리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제이든이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낀 거였죠. 지민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제이든은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제이든, 알렉스가 달려왔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제이든의 이마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알렉스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차를 가져올게. 에밀리가 나서려 했지만 제이든은 더 심하게 울었어요. 제이든이 당신을 무서워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적대적인지. 에밀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이든이 자신만 보면 울었거든요. 결국 알렉스와 지민이 제이든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에밀리는 집에 남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제이든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발열이라고 진단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아이가 예민해진 거라고 했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좀 소란이 있었어요.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알렉스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에밀리가 지민과 제이든을 괴롭히게 둘 수 없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죠. 제이든은 어때? 괜찮아. 스트레스성 발열이었어.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의사가 그랬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가 예민해진 거라고. 에밀리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에밀리, 우리 이야기해야겠어. 알렉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민은 제이든을 데리고 아이 방으로 올라갔어요. 둘만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에밀리, 내가 레이첼을 사랑했던 건 알아.
그리고 제이든을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제이든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진짜 사랑. 저 여자가 진짜 사랑을 준다는 거야?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 딸 치료비 마련되면 바로 떠날 사람이. 에밀리의 말에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알렉스, 현실을 봐. 저 여자는 임시야. 언젠가는 떠날 거고 그때 제이드는 또다시 버림받는 기분을 느낄 거야. 이미 엄마를 잃었는데 또 한 번 같은 상처를 주려고. 에밀리,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건 제이든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알렉스의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나는 정말로 제이든이 걱정되는 거야. 레이첼이 내 절친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말로 제이든의 복지만 걱정하는 거야? 에밀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렉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에밀리, 제이든은 행복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저 여자가 떠나면 제이든은 어떻게 돼? 그건, 알렉스, 이게 정말 제이든을 위한 거야? 아니면 당신 편의를 위한 거야? 에밀리의 마지막 질문이 알렉스를 흔들었어요. 알렉스, 미안해, 에밀리. 하지만 제이든의 행복이 우선이야. 지금 당장 제이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돼. 미래도 생각해야지. 에밀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알렉스가 자신의 말에 흔들린다는 걸 느꼈거든요. 결국 에밀리는 그날 저녁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었죠. 알렉스와 지민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는 걸요. 제이드는 지민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폭풍 같았던 하루를 모르는 것처럼 천사 같은 모습으로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에밀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알렉스는 에밀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지민이 떠나면 제이든이 상처받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이든을 위한 것일까? 지민도 에밀리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한 말들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정말로 자신은 제이든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인 걸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알렉스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지만 제이든과 지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 같았죠. 화요일 저녁 알렉스가 제이든을 재운 후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고 통보를 받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에밀리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알렉스의 첫마디에 지민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이든이 지민 씨에게 너무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지민 씨만 찾고 다른 사람이 돌보려 하면 울고. 알렉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윤이가 완치되면 저는 떠날 거예요. 그때 제이든이 저를 찾으면 상처받을 거예요. 또 한 번 엄마를 잃는 기분을 느낄 거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민은 의도적으로 제이든과의 접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모유 수유 횟수도 줄이고 아이가 찾으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 했죠.
하지만 제이드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지민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평소보다 자주 울었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에게 달려와서 다리에 매달렸어요. 지민이 부엌으로 가려 하자 아이는 더 꽉 붙잡았죠. 제이든,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잖아. 저기 장난감이 있어. 지민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제이든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 아. 제이든이 팔을 뻗으며 안아달라고 표현했지만 지민은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이든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절망적인 울음이었죠. 지민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지금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이든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밤에 자주 깨서 울었고 낮에도 보채기만 했어요. 분유도 잘 안 먹었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제이든의 이마를 만져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알렉스가 급하게 말했어요. 소아과에서 의사는 제이든을 진찰한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최근에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환경 변화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일상 패턴이 달라졌다거나. 알렉스와 지민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애착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13개월 정도 되면 분리불안이 심해지거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민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제이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스가 말했어요. 지민 씨,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제이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이든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제이든이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알렉스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죠. 결국 지민이 제이든을 안았어요. 아이는 지민의 품에서 즉시 진정됐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의 옷을 꽉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거리를 두려고 한 건 제이든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요. 제이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이 아이를 꽉 안으며 속삭였어요. 알렉스도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에밀리의 말이 틀렸다는 거요. 지민과 제이든 사이의 유대는 단순히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민 씨, 네. 저희가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알렉스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민은 놀랐어요. 가족이요? 제이든에게 지민 씨는 이미 엄마예요. 그리고 저도 지민 씨를 많이 아끼게 됐어요. 지민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윤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알렉스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민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시애틀 어린이병원에서였죠. 김지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윤이 양의 최근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아요. 골수 이식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은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윤이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아윤이의 치료가 진행되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좋은 소식이군요.
알렉스가 지민의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앞으로 병원에 더 자주 가야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또다시 현실 앞에 서게 됐어요. 아윤이의 치료가 본격화되면 지민이 제이든을 돌볼 시간이 줄어들 거였어요. 그날 밤 지민이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알렉스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지민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아윤이 치료도 중요하고 제이든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민 씨도 중요해요. 알렉스의 말에 지민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답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이든이 젖을 다 먹고 지민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은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아윤이도 제이든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알렉스도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알렉스 씨,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아윤이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급할 것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정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다음 주부터 아윤이의 골수이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민은 병원과 알렉스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이드는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지민이 거리를 두려고 했던 며칠 동안의 혼란을 겪고 나서 오히려 둘 사이의 유대가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제이드는 지민이 잠깐 없어도 예전처럼 절망적으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죠. 마마, 어디? 제이든이 알렉스에게 물어보는 횟수도 늘었어요. 알렉스는 매번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지민 이모는 아픈 딸을 돌보러 갔어. 곧 돌아올 거야.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렉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13개월 된 아이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건 느끼는 것 같았죠. 어느 목요일 오후 지민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알렉스 씨? 제이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제이든의 장난감들이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소파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응급실에 있습니다. 제이든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알렉스?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알렉스를 찾았을 때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이드는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경련도 일으키고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바이러스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더 검사해 봐야 한다고. 지민은 제이든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을 보고 약하게 소리를 냈어요. 열 때문에 힘이 없어 보였지만 지민을 알아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이든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지민이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자신이 엄마라고 말했다는 걸 깨달았죠. 알렉스도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지민과 알렉스는 제이든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새벽 무렵부터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간호사가 체온을 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이신가요? 간호사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지민과 알렉스는 당황했어요. 아, 저는, 네, 맞아요. 알렉스가 지민의 말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지민이 알렉스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지민 씨, 오늘 밤 내내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알렉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민 씨는 제이든의 진짜 엄마예요. 혈연 관계와는 상관없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도 알렉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저도 지민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제이든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민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민 씨가 웃을 때, 제이든을 돌볼 때, 일할 때의 진지한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워요. 지민 씨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알렉스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지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이든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되어 주세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학력도 낮고 가진 것도 없어요. 알렉스 씨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가정부와 결혼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알렉스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민 씨, 당신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번역도 완벽하게 하고 아이도 훌륭하게 키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여자예요. 지민은 알렉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윤이도 우리 딸이에요. 제이든의 누나가 되는 거죠. 저는 아윤이도 제 딸처럼 사랑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이에요. 지민 씨를 사랑한다는 건 지민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윤이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지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큰 결정이라 망설여졌거든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지민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뭐요? 사랑에는 계급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제이드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지민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아윤이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딸의 골수이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엄마, 아윤이가 지민을 보고 달려왔어요. 3개월 동안의 치료로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어요. 아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후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윤이의 수술이 성공하면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그날 밤 지민은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알렉스의 청혼, 아윤이의 수술, 제이든의 미래.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스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진실한 눈빛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렉스에서 온 문자였어요. 제이든이 지민 씨 찾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네요. 저도 지민 씨가 보고 싶어요. 지민은 마지막 문장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일찍 갈게요. 제이든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민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알렉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든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지민은 아이를 꼭 안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알렉스 씨. 네. 저. 결정했어요. 알렉스의 눈빛이 긴장했어요. 네, 좋아요. 알렉스 씨와 결혼하겠어요. 알렉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저도 알렉스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민의 고백에 알렉스는 감격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렉스 씨가 제이든을 돌보는 모습, 저를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지민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아윤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제가 아윤이와 제이든을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둘 다 제 아이니까요. 당연하죠. 알렉스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제이든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좋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마, 아빠. 제이든이 두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며 옹알거렸어요. 그래, 우리가 엄마 아빠야. 지민이 제이든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축복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특히 에밀리는 말이죠. 지민과 알렉스의 약혼 소식이 에밀리에게 전해진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알렉스가 직접 전화로 알려준 거였죠. 뭐라고?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 알렉스, 정신 차려. 당신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 에밀리, 나는 진심이야. 지민 씨를 사랑해. 사랑? 가정부를? 당신을 유혹한 거잖아. 알렉스는 에밀리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쾌했죠. 에밀리,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럼 뭐야? 남의 집 아이한테 젖 먹이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레이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레이첼이라면 제이든의 행복을 원했을 거야. 제이든의 행복? 진짜 엄마를 잊고 가짜 엄마한테 매달리는 게 행복이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었죠. 1시간 후 에밀리가 알렉스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민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씨, 축하한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민은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제이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에밀리를 보자 아이는 즉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이든,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에밀리가 비싼 장난감 상자를 흔들어 보였지만 제이든은 지민 뒤로 숨었어요. 여전히 낯을 가리네요. 에밀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알렉스가 집에 들어왔어요. 에밀리가 온 걸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밀리, 왜 왔어? 축하하러 왔다고 했잖아. 에밀리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물론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재혼한다는데 축하해줘야지. 하지만 에밀리의 미소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뭐가?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럼 시간이 있네. 다행이야. 왜? 결혼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 에밀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에밀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았거든요. 무슨 확인? 지민 씨의 과거 말이야. 과거? 알렉스, 당신은 지민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왜 미혼모가 됐는지, 정말로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닌지. 에밀리, 그만해. 알렉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왜?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나쁜 일이야? 당신이 결혼할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민 씨의 과거는 상관없어. 정말로? 그럼 지민 씨 직접 물어볼게. 에밀리가 지민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이 아빠는 왜 떠났어요? 정말로 임신했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돈을 요구했다든지. 에밀리, 알렉스가 소리쳤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 왜? 사실일 수도 있잖아.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뭐라고? 그만하세요. 당신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알렉스 씨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에밀리가 비웃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 그게 사랑이야, 계산이야? 그럼 당신은 뭐예요? 지민이 반격했어요. 레이첼 씨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 친구의 아들이 행복해하는 걸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제이든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방해하려고 하세요? 에밀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이든이 지민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정말로 제이든을 생각한다면 제이든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지민이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이든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 정말로 저를 엄마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제이든이 지민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매달렸어요. 마마. 제이든이 지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사랑뿐이었죠.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레이첼이, 에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레이첼이라면 제이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야.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지민 씨를 고마워했을 거야. 제이든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말이야. 에밀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에밀리가 지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에밀리 씨, 아니에요. 저는 레이첼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감정 때문이었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레이첼을 잃고 나서 제이든만이 레이첼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제이든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질투가 났어요. 에밀리 씨, 레이첼이 죽고 나서 알렉스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저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알렉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화가 났어요. 저는 몇 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몇 달 만에. 에밀리. 알렉스가 말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손을 들어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에밀리가 제이든을 바라봤어요. 제이든이 당신을 보는 눈빛.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에밀리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에밀리 씨, 앞으로도 제이든을 보러 오세요. 지민이 말했어요. 제이든에게는 이모도 필요해요. 레이첼 씨와의 추억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에밀리는 지민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우리는 가족이 될 거니까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고 가끔씩 제이든을 보러 와서 레이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한 달 후 아윤이의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완전히 완치됐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지민은 하늘에 감사했어요. 아윤이가 태어나던 날 알렉스와 제이든이 함께 병원에 마중 나왔어요. 누나. 제이든이 아윤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동생. 아윤이도 제이든을 보고 기뻐했어요. 두 아이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마치 원래 남매였던 것처럼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지민과 알렉스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윤이가 플라워걸, 제이든이 링베어러 역할을 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했죠. 에밀리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표정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에밀리가 지민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지민이 대답했어요.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을 때 지민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알렉스의 친아이였죠. 언니, 동생. 제이든이 아윤이에게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동생 또 생겨? 아윤이도 기뻤어요. 두 아이는 이제 진짜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제이든은 아윤이를 누나라고 불렀고 아윤이는 제이든을 진짜 동생처럼 아꼈거든요. 우리 정말 큰 가족이 되겠네. 알렉스가 지민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지민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은 제이든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이제 제이든은 거의 3살이 되어서 젖을 뗄 때가 됐지만 가끔씩 달래줄 때 아직도 찾곤 했거든요. 엄마 사랑해. 제이든이 지민을 보고 말했어요. 이제는 마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죠. 엄마도 제이든 사랑해. 아윤이도 뱃속 아기도 모두 사랑해.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지?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제이든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지민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야경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울하게만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도요. 지민의 모유 수유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제이드는 밝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요. 그리고 뱃속의 새 생명은 이 모든 사랑을 더욱 완성시켜 줄 거였어요. 지민은 제이든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리요. 만약 아윤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만약 브래든이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그 가정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지민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모성의 본능으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네요. 여러분도 지민처럼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